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445쪽이 되겠습니다. 또 상당히 시험에 우리 자주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인데, 자, 부동산 가치 판단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원칙이 이 최유효이용의 원칙이죠. 자, 부동산의 가치는 이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성립 근거는 이 부증성,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최유효 이용의 개념은 445페이지 위에서 한 네 번째 나오죠. 자,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 전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죠. 자, 445페이지 중간에 밑에 박스 밑에 3번 최유효 이용의 기초, 토대가 되는 원칙이 나오죠. 자, 최유효 이용에 있어서 우리가 토대가 되는 원칙이 나오죠. 자, 토대, 밑바탕이죠. 이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서 우리가 두 가지가 나오죠. 우선 예측의 원칙과 변동의 원칙이 나오는데, 자, 이 변동이 우리의 시험 문제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자, 변동, 예측에서 우선 변동의 원칙이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45페이지 밑에서 우리가 한 8번째 줄 보시면은, 자, 이 부동산에 있어서 가치, 부동산 가격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형성 요인의 변화함에 따라 우리가 부동산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도 항상 변화하는 과정이 있고, 부동산 가격도 항상 변화를 한다는 원칙이죠. 부동산의 가치도 가치 형성 요인이 변화를 함에 따라 가치 발생 요인도 변화를 함으로써 부동산 가치도 항상 우리가 변화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특정의 이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밑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맨 밑에 기준 시점의 확정과 시점 수정의 근거가 되죠. 우리가 기준 시점을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될 우리가 필요성이 나타나죠. 하여튼 기준 시점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446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용에 따라 마모가 되거나 훼손도 되고 우리가 비바람에서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부동산 가치로 하락을 한다는 이 물리적 감가가 되죠.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 가치를 감소시키는 감가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자, 예측의 원칙은 위에서 네 번째죠. 부동산의 가치는 그 재화의 장래의 수익성이나 생산성 등을 예측을 하여 반영을 함으로써 결정됨으로써 부동산의 가격도 장래 예측을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3번에 가치 개념의 근거가 된다. 이 가치. 자,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그래서 장래 우리가 편익, 이익을 예측이 가능해야
우리는 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우선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중간에 4번 최유효용의 내부 관련 원칙이 나오죠. 최유효용의 2번은 내부 관련 원칙. 자, 최유효용의 원칙에 있어서 내부 관련 원칙은 대내적인 공간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죠. 이 토대가 되는 원칙은 이 시간에 대한 원칙을 말합니다. 이거 내부 관련 원칙은 대내적인 공간에 대한 원칙이다. 자, 이것은 대내적인 공간에 대한 원칙을 의미하죠. 자, 여기는 4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죠. 자, 여러분 단위당 투자액을 증가시키면 처음에는 수익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부터 수익이 감소한다는 원칙이 우리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관련해서 추가 투자에 있어서의 적정성 여부 판단과 관련인데 건물을 지을 때 몇 층까지 지은 게 있냐. 이 건물에 있어서 우리는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한 적정한 층수가 몇 층이냐. 이것을 우리는 한계 수익점이죠. 한계 수익점 판단과 관련돼 있다.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건물의 적정한 층수가 몇 층이냐. 한계 수익점의 판단과 관련 있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잉여 생산성의 원리죠. 자, 또 수익 배분의 원칙을 또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우리가 출제를 또 하는 원칙이죠.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잉여 생산성의 원리인데 토지의 특성 중 뭐에 근거하냐? 토지의 특성 중 우리가 부동성에 근거하죠. 자, 생산 요소. 자, 생산 요소인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경영이 있죠. 자, 이때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토지에 노동, 자본, 경영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우리가 총 수익에서 뭐를 빼죠? 우리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 이 유동성 있는 생산, 움직일 수 있죠. 유동성 있는 생산 요소, 움직일 수 있는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고 남은 자녀라는 건 나머지죠. 자녀, 이 나머지 수익이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을 수익 배분의 원칙으로서 우리는 수익 방식에 있어서 수익환원법 중 토지 자녀법의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에 토지 자녀법에 있어서의 성립의 근거가 된다. 하여튼 자녀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수익 배분의 원칙, 잉여 생산성의 원리를 의미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내용이죠. 그래서 446페이지 맨 밑에 토지 자녀법의 이론적 근거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겠죠. 자, 447페이지 기여의 원칙인데 부동산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바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기여도 동그라미 기여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기여의 원칙이죠. 기여의 원칙을 공헌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에 영향을 받는다. 각 구성 부분의 이 기여도 또는 공헌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가 토지가 있고 1층, 2층이 있는데 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3층을 우리가 증축을 하고자 한다. 3층을 우리가 증축을 하고자 할 때 이 일부분
3층의 일부분이 이 전체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 획득 정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 투자에 있어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정을 하죠. 적정성 여부를 판정을 하는 게 바로 기여의 원칙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여도의 합이지 생산비의 합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44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기여도의 합이다.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여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균형의 원칙. 자, 균형은 시험의 정답 지문으로 완전 단골입니다. 균형은 이 정답 지문으로서 완전 단골로 출제한다. 정답 지문으로서 부동산의 유용성 가치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예를 들면은 뭐 토지, 노동, 자본, 경력, 이러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있어서 이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여기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복도에 있어서 높이가 지나치게 적정 높이보다 너무 높아서 우리가 냉난방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은 이 기능적 측면에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가 이 결합에 위배됩니다. 이런 건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28회 시험에도 정답 지문 물었고 26회 시험에도 물었죠. 시험에 하여튼 정답 지문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20회와 28회는 사례로서 출제를 했습니다. 균형의 원칙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균형의 원칙 우리가 44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기능적 감가, 여러분이 2번에 기능적 감가 판단의 근거, 밑줄 이런 것을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고, 자, 최유효이용의 외부 관련 원칙이 나오죠. 자, 2번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 관련 원칙입니다. 자, 외부 관련 원칙으로서는 대외, 대내가 아니라 이번 대외, 여기는 대내고 대외적인 또 공간에 대한 원칙을 묻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적합의 원칙이 먼저 나오고 있죠. 자, 적합. 또 시험에 또 많이 또 출제가 되는 용어죠. 적합. 균형의 원칙과 더불어서 많이 정답 묻습니다. 예? 이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어울려야 된다.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된다. 어울려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이 바로 적합의 원칙인데, 여기에 위배된다.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 공업지역의 표준적 사용에 어울리지 못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이것을 경제적 감가라고 해. 경제적 감가. 자, 이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고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이걸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447페이지 밑에서 한 8번째 보시면 외부성의 원칙이 나오죠. 외부성은 외부 효과를 말하죠.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정의 외부 효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우리 정책이론에서 많이 배우셨고, 자,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이 있죠. 경쟁의 원칙은 우리가 초과 이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수익성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경쟁을 우리가 야기하고, 이 경쟁으로 인해서 초과 이윤은 소멸된다는 그러한 원칙이 바로 이 경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치는 이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
이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죠. 하여튼 우리가 초과 이윤이 나온다. 초과 이윤이란 용어가 나오면은 경쟁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기타 관련 원칙이 있죠. 최유효 이윤과 요 세 가지는 직접적, 요 세 개는 직접 관련이 있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간접. 자, 이 세 가지 토대, 내부, 외부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칙으로서 보는 거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으로서 우리가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원칙이 바로 이 대체의 원칙이죠. 대체의 원칙. 자, 여러분 교재에 대체의 원칙 중간에 44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가격은 대체 가능한 2개 이상의 재화 간의 상호 작용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유용성이 동일하면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유용성이 높은 것을 선택을 한다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의 3방식, 뒤에서 배우시게 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감정평가의 3방식의 성립, 이론적 근거가 되는 원칙이 바로 대체의 원칙을 의미하죠. 그래서 대체의 원칙을 의미하고 수요 공급의 원칙,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다시 시장에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격의 이중성과 관련이 있다. 가격의 이중성과 관련이 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기회비용의 원칙은 자,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돼? 다른 투자 대안에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을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돼? 포기된 것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회비용의 원칙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의 원칙 우선 염두에 두시고 449페이지 위에서 우리가 두 번째 보시면은 동일한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 지역의 공업용지보다 토지 가격이 우리가 더 높은 현상이죠. 그것은 기회비용의 원칙이죠. 여러분 도심에서는 뭐를 이용해야 된다? 공업용, 우리가 상업용인데 여러분 도심에서의 공업용 용지는 외곽에 있는 우리가 공업용지에서의 가격보다 더 비싸죠. 왜냐? 공업용을 선택했을 때 이 포기되는 상업용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우리가 공업용 토지 가격이 외곽에보다 더 높다는 거, 기회비용의 원칙이죠.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포기된 것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기회비용의 원칙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 가치 원칙, 우리가 출제가 33회 시험에 또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개의 원칙을 주고 틀린 걸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5개의 원칙 중에서 정답은 균형과 적합을 정답 지문을 많이 묻는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관련 27회 시험, 30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고 31회 시험에는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개념이 또 출제를 했었죠. 또 32회 시험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의의와 인근지역 개념이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주 출제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의 의의 1번 지문을 보시면은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우리가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자,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부동산인데 이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대상부동산이 속한 이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특성.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의를 우선 자주 출제를 하죠. 지역 분석은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 중 이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지역 분석이죠. 자,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뭐냐? 이 대치동이 우리가 구로동과 다른 특징이 뭐냐? 이 지역의 특성,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지역 내, 이 지역 내 부동산들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용 방법인 표준적 사용. 이게 또 우리가 작년에 또 출제했죠. 표준적 사용 또는 표준적 이용이라고 해요.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우리가 명확히 해서 지역 내 부동산 가격, 여기 지역 내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 있는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죠. 이 지역 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 수준, 지역 내 부동산의 평균 가격인 또 이 가격 수준을 우리가 판정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이다. 지역 분석. 자, 이 지역 분석의 의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역 분석의 그 1번 보시고, 자, 2번에 보시면은 지역 분석으로 표준적 이용, 사용이 결정되며 이 지역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개별 분석이 행해지기 때문에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에 선행을 하고 또 지역 분석을 통해서 최유효 이용의 판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최유효 이용의 기준 설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역 분석이죠. 그래서 지역 분석에 있어서 우리 절차상 선후 관계, 절차상 선후 누가 먼저 하느냐, 선후 관계는 아까 지역 분석을 토대로 해서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지역 분석이 우리가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은 뭐죠? 후행 분석이라는 거죠. 선행 분석, 우리가 후행 분석.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죠. 그래서 성립 근거, 필요성이죠. 성립 근거, 이 필요성을 보면 토지의 특성 중 부동성에 근거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분석. 대상 범위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죠.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거시적 측면, 넓은 의미의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우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적이고 광역적이다. 예? 광역적,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전체적, 광역적인 우리가 분석을 얘기하죠. 이제 거시적 측면에서의 전체적 우리가 광역적인 그러한 분석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해서 이 관련 가격의 원칙, 관련 가격의 원칙을 보면 부동산이 그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 어울린가, 이 적합의 원칙을 우리는 또 근거로 하는 게 바로 지역 분석이라는 용어죠. 자, 그 밑에 있는 표, 449페이지 밑에 있는 표를 또 참고를 해 두시면서, 자, 450페이지로 갑니다. 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용도적 관점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류할 때 인근 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13호, 14호, 15 요 개념이 또 출제를 계속하고 있죠. 자, 인근지역 작년에도 또 출제했죠. 2년 연속 출제되는 용어입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속한의 동그라미,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지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지역의 동그라미. 자, 이걸 또 29회는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출제했습니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고, 자, 14호 볼까요?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밑줄,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동일 수급권 개념이죠.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합니다. 자, 중간 박스 밑에 인근 지역의 의미 조건 1번이 인근 지역 개념 체크를 해두시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이렇게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2번 볼까요? 도시, 농촌 같은 지역 사회와 비교해서 보다 작은 지역, 보다 작은의 밑줄. 자, 인근 지역 내의 부동산. 3번에 보면 인근 지역 내의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상호, 대체 경쟁 관계에 있고 동일한 지가 수준을 갖고 또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 공통성이 있고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지역이 바로 인근 지역이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다.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료 수집은 용이하지만은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져서 가격 수준의 판정이 더 어려워지고,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좁을 때는 우리가 사례 수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용어 보시고 6번에 보시면 인근 지역의 지역 요인은 우리가 발전, 쇠퇴 등 부단한 변화의 과정이 있다. 인근 지역은 항상 변화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인근 지역에 관련해서 여러분 451페이지 우에서 한 4번째 보시면 인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고정적이고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인근 지역은 그 가격 형성 요인에 일반적인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끊임없이 우리가 발전하고 쇠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여기 보면은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생애 주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모르셔도 되겠고, 유동적, 가변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변화는 모르셔도 우리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 참고로 한번 보시고, 자, 452페이지 유사지역 볼까요? 유사지역의 의미 특성의 1번.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죠. 자, 이렇게 유사지역은 그림에서 보듯이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사지역은 이렇게 2번에 보시면 인근 지역과 인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요 지문 주의해 두시고, 동일수급권 개념 맨 밑에 동일수급권 의의 1번이 동일수급권의 개념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453페이지에 동일수급권에 있어서의 파악이 나오죠. 자, 동일수급권은 이렇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게 동일 우리가 수급권을 의미하는데, 유사 지역은 동일 수급권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사 지역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유사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일수국권은 사례 수집에 가장 먼 거리에 있습니다. 요 안까지 사료 수집에 있어서 원방권을 의미하죠. 가장 먼 거리는 권역으로서 동일수권에 있어서의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규모, 성격, 우리가 품 등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동일수국권의 범위를 보면은 우리가 주거지에 있어서의 범위가 나오죠. 자, 여러분 교재 453페이지에 거기에 1번 주거지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지역적 선호, 지역의 사회적 지위, 명성 등에 따라서 대체 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는 내용이죠. 자, 상업지. 자, 이 주거지가 가끔 또 시험에 우선 자주 나오니까 보시고, 자, 상업지는 밑에서 5번째, 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를 배경으로 하여 상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백화점과 같은 고도 상업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우리가 보통 상업지, 편의점 같은 보통 상업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보다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자, 454페이지 공업지를 보시면은, 자, 이 수송비 등 비용성, 생산성에 대체성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제품이라든지 공장의 형태에 따라서 또는 소비자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이냐 원료 지향적 입지 산업에 따라서 그 대체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대규모 공장인 경우에는 수송수단이 발달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보지, 이행지가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후보지는 용도에 있어서의 전환이죠. 전환을 의미하고, 이행지는 이행을 얘기하는데, 이 전환, 이행 후에 용도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죠. 자, 바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성숙도가 낮은 토지입니다. 이 성숙도가 낮은 토지는 바로 건축할 수 없죠. 낮은 토지인 경우에는 전환, 이행 전, 전환, 이행 전에 용도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낮은 경우에는 전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455페이지 개별 분석을 보면은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 개별 요인을 분석하죠. 자,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지역 분석이라면은 가치 형성 요인 중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대상 부동산의 뭐죠? 최고, 최선의 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하겠죠. 대상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을 판정함으로써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격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가격.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준적 사용 최유효 이용 32회 시험 작년에 출제를 했었죠. 여기는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토지의 특성 중 개별성에 근거하고 최유효 이용 판정과 관련해서 용도의 다양성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자, 미시적 우리가 차원에서 우리가 분석하면서 전체에 대해서 부분, 광역적에 대해서 국지적인 분석이 나타나고, 이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균형의 원칙과 우선 관련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시험 문제는 요 표, 비교하는 표, 요걸 묶어서 우리가 한 문제를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32회 출제를 또 했고 31회 시험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고 그런 개념. 또 요 비교하는 표는 27회와 30회 냈기 때문에 33회는 우리가 출제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별표 2개 정도 해서 확인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봐주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교재 456페이지에 감정평가의 3방식 관련해서 또 우리가 3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도에는 이론 하나, 계산 문제 2개, 그리고 2년 전에는 또 계산 문제를 3문제 출제를 했었습니다. 이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출제되는 부분이 감정평가의 3방식인데 이 내용 기초 이론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